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식물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일조량, 물주기, 통풍입니다. 차차 이 세 가지를 모두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선인장의 계절별 물주기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물주기에 대해서 먼저 올려봅니다. 사계절의 관리를 하나의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봄의 관리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인장들을 저면할 건데요. 1년에 딱 2번 깍지약 방제를 저는 해요. 봄에는 저면할 때 같이 하고요. 사진은 제가 물 줄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노란 분무기는 성장기와 대품의 큰 식물들을 물 줄 때 주고요. 파란 분무기는 작은 식물들을 물 줄 때 사용합니다. 먼저 유묘들의 물주기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은 베란다가 추워서 3월 초의 경우 아직 거실에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 있으면 볕이 부족해서 웃자라기 때문에 저렇게 살짝만 물을 줍니다. 지금 영상은 3월 초의 물주기입니다. 그리고 목단은 잘 웃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렇게 겨울에도 충분히 줘요. 목단은 이렇게 목단이에요. 컬리플라워인데요.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홀스티고요. 그리고 이렇게 웃자란 아이는 물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살짝만 죽여줘요. 그렇다고 너무 버리면 유묘들은 마르더라고요. 이 선인장은 허강한인데요. 제가 그늘에서 촬영을 해갖고 오늘 선인장들이 전체적으로 채색이 안 좋게 보이네요. 나중에 밝은 곳에서 한 번 더 유묘들을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장기 물주기입니다. 물은 항상 전날 미리 받아 놓아서 염소 성분을 날려보내고 줍니다. 이렇게 작은 유면은요, 위에서 물을 주기보다는 아래쪽에서 1에서 1.5cm 정도 물 높이로 물을 담아 놔요. 그리고 물이 모두 흡수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줍니다. 가끔 물이 부족한 듯 하면 위에서 살짝 스프레이는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유면은 위에서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고요. 조금 성장했죠? 좀 아까 그 유묘보다는. 그리고 노즐을 바꾸어 주고요. 바꿔서 이렇게 충분히 줍니다. 홀스티는 약간 과습에 약함으로 살짝 조금 덜 주고요. 물을 충분히 줍니다. 사실은 저는 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스프레이로 주지 않고요. 아까 노즐이 큰 노란 분무기 있죠. 그거로 물을 줍니다. 성장기에. 그리고 이렇게 작은 유면은 유묘가 쓰러지니까 이렇게 스프레이로 노즐을 바꿔서 물을 줍니다. 이번에는 아주 소형종의 물주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형종들은 뿌리 자체가 작습니다. 화분 밑까지 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면으로 물을 주면 과습의 위험이 있어서 위에서 살짝 이렇게 성장기에도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조금 다른 선인장보다 관수 주기를 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선인장의 물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기에는 물을 넉넉히 주지만 3월 초에는 넉넉히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경기 북부고요. 추운 베란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3월 초에는 뿌려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3월 초에 뿌려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자라기 쉬운 선인장의 경우는요, 성장기에도 저렇게 생정점이 초록초록하면 살짝만 줍니다. 푹 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선인장은 호조안인데요. 호조안으로 제가
4번의 물주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주는 것은 3월 초에 물주기고요. 1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는 건 2번입니다.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물주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4월 초에 물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번, 2번, 3번입니다. 물주기는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경기 북부 추운 베란다이고요. 작은 식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번 물주기고요. 3월 초입니다. 그리고 추운 베란다 기준이고요. 2번 물주기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고요. 3번입니다. 4월 초의 물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라사이처럼 웃자라기 자라는 종은 성장계도 저렇게 살짝 위쪽에 주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아이도 살짝 이렇게만 성장기에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인장은 태백환인데요. 이 선인장도 잘 웃자라요. 실내에서는. 그래서 성장기에 물을 주는데 3분의 2 정도 적게 이렇게 물을 줍니다. 다른 선인장도 보여드릴게요. 남봉옥은 살짝 볼록해서 살짝만 축여줄게요. 태평화는 흠뻑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면으로 물을 주지 않고 위에서 줄 때의 물주기입니다. 성장기 물주기고요. 저는 1년에 2번 깍지약 희석액을 주는데요. 봄에는 저면으로 주고요. 가을에는 저면을 안 하는 식물도 있어서 위에서 물 줄 때 줍니다. 평소에는 1000분의 1로 희석하지만 이렇게 물 줄 때 주는 깍지약은 2000분의 1로 희석해서 물을 주고요. 지금부터 페로각투스의 저면을 하겠습니다. 페로는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가정의 베란다에서는 생장점 주변의 가시가 아주 약하게 나와서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물을 좀 부족한 듯하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는 호두인데요. 지금 꽃대가 거의 다 부풀었어요. 곧 꽃을 피울 것 같고요. 지금 이 호두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화분이 높아서 물이 한 2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보시겠어요? 2분의 1 정도 높이까지 젖었지요. 제가 웬만하면 화면을 자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 식물들을 어느 시간만큼 제가 담그는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르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이 아이는 적재 근간용인데요. 이것도 대품입니다. 담그는 시간을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도 가시가 올라오고 있고요. 꺼냈습니다. 그렇게 오래 담그지 않았고요. 화분의 2분의 1 이하로 적게 했습니다. 이 아이도 호두인데요. 제 손이 작아 보이죠? 굉장히 큰 대품입니다. 제가 지금 식물 키우는 이 환경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남쪽 지방의 경우는 조금 더 여유로운 관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분의 1보다 적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잠긴 것 같아요. 화분이 크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아이도 호두입니다. 야생 호두예요, 다. 이거는 화분이 물높이가 아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화분이 조금 작아요. 그래도 가정에서 키우는 크기로 보면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한 반 정도 젖었네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화면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재배 환경이 볕이 좀 약한 집이라면요, 페로각투스는 저면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희 집은 볕은 참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면을 이렇게 하는데요. 페로는 물을 너무 넉넉히 주면 생장점 주변의 가시가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베란다의 재배인데 가시가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집 페로는요. 페루 각투스의 경우는 저는 베란다에서 재배하는데 작년에 잠깐 내놨다가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베란다에서 재배할 건데요. 만약에 볕이 약하다면 거리대를 설치해서 재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시면 2분의 1보다도 더 낮게 저면되어 있지요. 이 아이는 에키노각투스 속 능파인데요. 곧 꽃을 보여줄 것 같지요. 꽃대가 부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저면하였어요. 다 큰 선인장이에요. 베란다에서 키우기에는 대품입니다. 이 아이는 태평안인데요. 좀 많이 수축되어 있지만 태평안은 너무 오래 담그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꺼내겠습니다. 이 아이도 잠깐만 담궜다 꺼냈습니다. 물은 분의 한 2분의 1 정도 젖었던 것 같아요. 같은 종이더라도 선인장은 물 주는 방법이나 물의 양은 좀씩 달라요. 그래서 개체별로 좀 다르게 물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루하신 분들도 있겠어요. 오래 키우신 분들은 그냥 앞쪽 보시고 조금 넘기고 뒤쪽 보시고 중간 보시고 그렇게 보세요. 이 아이는 사자두인데요. 조금 많이 수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담글 겁니다. 호자는 푹 담글 거예요. 분의 한 3분의 2 정도 높이로 젖었을 겁니다. 저면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싶은 만큼을 덜어서 용기에 따로 덜어서요, 그 위에 화분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다 스며들 때까지. 그런데 저처럼 화분의 양도 많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러면 그렇게 하나씩 개별적인 관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 물높이를 높게 해서 저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가하시고 좀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용기에 물을 덜어내서 저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저면법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저면간수법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디스코들입니다. 요즘은 기온도 오르고 했으니까 디스코들을 푹 저면할 거예요. 디스코는 과습에 굉장히 약한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을 아주 줄여서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푹 저면할 건데요.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디스코 저면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면의 계획이 있다면 저면 전에 물주기와 저면 사이의 간격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디스코도 이렇게 빼냈습니다. 아주 물을 푹 먹었을 거예요. 지금 너무 말라 있거든요. 자, 이 선인장은 에키노피스인데요.
이 웃자락이 자라는 선인장은 저면할 때 화분 밑에 쪽만 살짝 이렇게 닿게 했다가 떼세요. 왜냐면 위에서만 물 주면 선인장들이 건강하게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댔다가 바로 떼세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위에서 한 바퀴 아까 1번 있죠. 1번으로 돌려서 주면 됩니다. 보통 레프티아는 웃자락이 자라기 때문에 가정의 베란다에서는 저면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좀 많이 수축되어 있어서 생장점의 가시가 너무 촘촘해요. 그래서 오래 저면할 거고요. 이런 마밀라리아의 경우는요. 보시면 돌기 사이가 벌어졌죠. 이랬을 때는 저면도 하면 안 되고요. 물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길어집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도 가끔 웃자랄 때가 있어요. 베란다의 한계거든요. 그리고 이건 희춘성인데요. 돌기 사이가 약간 벌어졌죠. 이랬을 때는 저면은 당연히 안 되고요. 물도 일주에서 열흘 정도 주지 말으셔야 합니다. 물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벌어진 경우는요. 꽃대 나오려고 벌어진 거 말고요. 그 앞에 보면 돌기가 넓게 벌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 아이도 물 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리느라고 좀 더 확대해서 돌기를 못 보여드리네요. 이렇게 마밀라리아 속 같은 경우는 돌기 사이가 이것도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물을 주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 주시고요. 테레사에인데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테레사에 저면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아래만 살짝 이렇게 데웠다 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건 위에서 1번 스프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도 살짝 수분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저 방법은. 식물은 위에서만 물을 주면 건강하게 안 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태평안인데 태평안 중에 지금 이 아이가 최고 많이 수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담글 겁니다. 태평안은 수축되어 있다고 3월 초나 4월 초에 기온이 오르기 전에 담그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따뜻해지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팽팽히 부푼 아이는요. 저면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살짝만 하면 좋아요. 오래 하진 마세요. 그런데 보면 아래쪽은 아직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만 담글 거예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죠. 가끔 꽃이 핀 식물을 물을 줘도 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꽃대가 생겼어도 꽃이 폈어도 물 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태평아는 저렇게 팽팽해서 잠깐만 넣었다 떼었습니다. 이 백조도 가시가 아주 촘촘해요. 왜냐하면 수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그겠습니다. 좀 오래 담궜어요. 백조인데. 이번에 이렇게 푹 물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백조는 저렇게 푹 물을 주지 않습니다. 백조도 마찬가지로 과습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풍덩 담그지 마시고 접시에 살짝 물을 줘서 화분을 올려놓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술코나 백조를 오래 담궜다 그래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무조건 담그시면 안 되고요. 그 식물의 상태를 보고 담그는 거예요. 지금 두 식물은 굉장히 수축이 많이 돼 있어서 푹 담그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은 물에 담그세요. 그리고 이렇게 팽팽히 부푼 페로의 경우는 오래 담그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담궜다가 바로 빼겠습니다. 저렇게 팽팽한데 저면하면 잘못하면 옆에가 터집니다. 식물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높은 물에 한 번에 저렇게 저면하는 것은요. 저는 빠르게 저면하느라고 저렇게 하고요. 정석보다는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한 번 더 봄에 물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물주기는 그 해의 일기에 따라 날짜는 달라질 수 있어요. 4월 말과 5월 초 사이의 저면관수 전에 물주기는 3번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식물에 따라 2~3번 더 하는 식물도 있고요. 3번만 하는 식물도 있고, 그거는 식물과 개체별 차이에 따라 변화를 주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좀 없네요. 식물 키우기는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처음 재배하시는 분이 보고 따라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의 저면 이후에 5월에는 충분히 물을 주는데요. 주기는 7일에서 15일 주기입니다. 좀 소형종은 조금씩 주니까 한 7일 정도에 주겠지요. 그리고 소형종이더라도 과습이 위험한 아이들은 조금 더 주기를 넓혀 주시고요. 좀 큰 대품들은 10일에서 15일 사이 주기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물 물주기를 숫자화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몸의 상태나 종에 따라 또는 크기에 따라 굉장히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웃자라기 잘하는 종은 5월에 관수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5월의 관수량은 3분의 2 정도 관수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6월에는 곧 장마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마 전에 식물이 너무 물을 풍족하게 먹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봄의 선인장 물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대룡강 같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해서 지금 이 물주기는 전혀 맞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식물은 재배 환경이나 지역, 그 해의 일기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은 첫 해의 기준으로 삼지만 차차 자신의 식물의 리듬을 읽고 파악하여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내용으로 구독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너무나 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